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을 적절한 시간에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물 섭취량부터 마시는 시간과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생각보다 다양한 신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흔히 하루 2리터 또는 물 8잔을 떠올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체격과 활동량, 식습관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하루 수분 섭취량은 생수로 마시는 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밥과 국, 채소와 과일 같은 음식에도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수분도 전체 섭취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하루 2리터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식사에서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과 건조한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은 추가로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분 필요량은 활동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운동하거나 야외에서 오래 일해 땀을 많이 흘렸다면 평소보다 수분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처럼 기온이 높고 습한 날에도 수분 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땀이 잘 느껴지지 않아 물을 적게 마시기 쉬운데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하다면 꾸준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일반적으로 실천하기 편합니다. 특히 물 마시는 것을 자주 잊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 물을 조금 마시는 것도 하루 수분 섭취를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밤사이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상 후 자신의 상태에 맞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반드시 특정한 양의 물을 마셔야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부담되지 않는 양부터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 무조건 소화가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입니다. 개인의 소화 상태와 불편감에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이 너무 짜거나 목이 마르다면 적당히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 때문에 속이 지나치게 더부룩하다면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살이 찐다는 식의 주장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 자체에는 열량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할 때는 갈증을 심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 운동 전후와 운동 중에 상황에 맞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일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장시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매우 많이 흘렸다면 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땀으로 수분뿐 아니라 전해질도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시간과 강도에 따라 보충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짧은 일상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마다 스포츠 음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음료에는 당류나 열량이 포함된 제품도 있으므로 자신의 운동량과 제품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지만 평소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커피에 포함된 물도 수분 섭취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 대신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면이나 심박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수분 섭취는 물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탄산음료나 당이 많은 음료도 액체이기 때문에 수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를 위해 당이 많은 음료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불필요한 당류와 열량 섭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책상이나 자주 머무는 장소에 물병을 두고 눈에 보일 때 조금씩 마시는 방법만으로도 물을 잊어버리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지 판단할 때 갈증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입이 마르고 물이 당긴다면 수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참지 말고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색도 수분 상태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색이 진해졌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과 약물,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이 항상 거의 투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을 계속 마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무조건 투명하게 만들려고 물을 과도하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억지로 마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마라톤이나 장시간 운동을 하면서 땀으로 전해질을 잃은 상태에서 물만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시간과 땀 배출량을 고려해 적절하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신장이나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수분 섭취량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에서 알려진 하루 물 권장량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의료진이 안내한 섭취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차갑게 마셔야 한다거나 반드시 미지근하게 마셔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신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온도를 선택해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나누어 섭취하고 취침 직전에는 자신의 수면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수분 섭취의 핵심은 특정 숫자를 무조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체격과 활동량, 날씨와 식습관, 땀 배출 정도를 고려하면서 하루 동안 적절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물 2리터라는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 내 몸의 갈증과 활동량을 살펴보세요. 무리해서 몰아 마시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유용한 생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